자, 오늘은 47차 자금조달 비용 지수 고픽스, 자기띠 카드, 자기자본 비율, 자동 안정화 장치, 자발적 실업, 자본거래 자율화, 자본 생산성, 자본시장 통합법, 자본이동 자율화 규약, 자본 적정성까지 총 10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조달 비용 지수 고픽스. 2000년대 후반까지는 CD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중거금리로 이제 활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CD금리와 시장금리 간 괴리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대출 중거금리로서 은행 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인 자금조달 비용지수 (COFIX, Cost of Funds Index를 도입을 해서 2010년 2월 최초 공시를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국내 8개 은행,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B, 하나, 한국시티, SCJ 야들이 이제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정보, 자금 조달 총액 및 가중평균 금리를 바탕으로 잔액 및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를 산출해서 매월 15일 3시 이후에 오후 3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 산출 대상 자금조달 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 조건부 매도, 표지예금 매출, 금융채 이렇게 있는데 코픽스는 전세 조달 자금의 평균 비용으로 평균 만기가 9개에서 10개, 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공시됨에 따라서 은행들은 만기가 1, 2년 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 대출에 대한 중고금리로 여전히 코픽스보다는 CD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7월 코픽스를 보완하여 만기가 짧은 기업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코픽스 도입이 결정됐는데 단기 코픽스는 단기 조달 상품의 평균금리로 2012년 12월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매주 1회 공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 이 CD금리와 시장금리 간 괴리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은행연합회가 이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대출 중거금리로서 은행 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 금리인 자금조달 비용지수 이렇게 도입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띠 카드. 신용카드나 전화카드와 같이 얇은 플라스틱 카드에 자성제 물질을 띠모양을 입히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카드를 자기띠 카드라고 한다. 신용카드의 자기띠, 이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라고 하는데 이 국제표준화 기구 ISO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카드 번호, 유효기간, 상명, 제휴코드 등 카드 및 회원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카드는 데이터 기록 용량이 일반적으로 72바이트로서 다량의 데이터 저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재저장 능력이 없는 등 기능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서 IC카드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영화 검색어는 IC카드가 있습니다. 자, 자기자본 비율. 자, 총 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인데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의 구조적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 비율 50% 이상으로 보는데 자기자본이 타인 자본의 부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을 의미하고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 나누기 총자본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BIS 자기자본 비율,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RBC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자, 자동 안정화 장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하며 효율성이 입증됐다고 해도 경기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과 예측, 정책 입안, 입법 절차 등을 거쳐서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또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준칙을 따를 것인가, 재량에 의존할 것인가에도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여러가지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수동적인 자동화, 안정화 정치를 경제정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누진세를 꼽을 수 있고요. 누진세제는 경기가 이제 침체할 때 추가적인 입법 과정 없이 자동으로 조세 부담을 줄여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강해질 때는 과세 표준이 늘어나서 조세 부담을 커지면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고요. 사회보장제도나 실업보험제도 등도 자동화 장치의 예이고요. 이처럼 경기 변동의 폭을 자동으로 완화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완전 고용 상태로 가는 과정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가 늘어나고 소비 지출이 줄고 실업수당의 지급이 줄어들면서 정부 지출이 감소해서 총수의 중과가 일부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자, 연관 검색어는 경기 조절 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 사회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 자발적 실업. 일할 의사가 있어서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 임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실업입니다. 이게 완전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완전 고용은 경제활동 임금 가운데 현재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 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고요. 다만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 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입니다. 이런 두 실업은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완전 고용을 정의할 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마찰적 실업, 실망 실업자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본거래 제어는 2차 때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